간혹 잇몸이 붓거나 양치질을 할 때 피가 나는 경우가 있죠. 사실 안 아프니까 이 정도야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요. 잇몸이 보내는 이러한 신호를 절대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치과 전문의 이인용 원장입니다. 무시하면 안 되는 잇몸의 신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인데요.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은 감기처럼 매우 일반적인 현상으로 언제든지 발생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치질을 한 뒤에 침을 뱉었을 때 피가 보일 정도로 출혈이 많이 생긴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잇몸에서는 이렇게 피가 나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이 오면 잇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서 해결되겠지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치아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잇몸병이 감기만큼 흔한 질환이라고 하니까 혹시 나도 앓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되시죠? 잇몸병을 치주질환이라고도 하는데요. 치주질환은 치아를 유지하는 치아 주위 조직, 잇몸, 치주인대, 치조골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입니다. 쉽게 말해서 치아는 충치가 전혀 없는 건강한 상태이지만 치아를 뼛속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치조골이 염증 반응으로 인해 없어지면서 치아는 힘이 없어지면서 결국 넘어지는 병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잇몸 질환이 감기보다 더 흔한 질환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잇몸병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방치하기 쉬운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치주질환은 대부분 통증을 유발하지 않고 불편감이 생겨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진통제나 항생제를 복용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편감이 더욱 쉽게 사라지기 때문에 병이 다 나았다고 오해하기 쉬운 거죠. 또한 치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까지 더해지면 치과 방문을 미루게 되면서 병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병이든 방치를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잇몸병의 초기 단계에서는 치과 스케일링과 간단한 잇몸 치료로 병을 완치할 수 있지만 잇몸 치료를 미루게 된다면 잇몸병이 더욱 깊어지면서 치조골 흡수가 시작됩니다. 치주염으로 인한 뼈의 흡수는 회복이 불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치가 된다면 발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잇몸병은 만성병이므로 당연히 나이가 들수록 유한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잇몸 질환은 얼마든지 예방 가능한 병이고 노령이지만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가진 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면역력이 좋은 청년기에도 잇몸 관리가 올바르게 되지 않는다면 이런 시기에 치아를 잃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잇몸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 심각한 정도가 다른데요. 잇몸이 살짝 부으면서 피가 조금 나는 건 잇몸 질환 초기인 지연염으로서 심각하지 않지만 작은 자극에도 피가 많이 나고 잇몸이 퉁퉁 부어서 얼굴까지 붓는다면 심각한 단계입니다. 이런 증상이 소염제와 항생제를 드신 후에 없어졌다고 해서 잇몸병이 나았냐? 절대 아닙니다. 입안의 세균들은 휴지기를 거친 후 다시 좀 더 큰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되풀이 되면서 치아는 결국 뽑히게 되는 것이죠. 잇몸병이 생기는 원인은 구강 내의 치태와 치석입니다. 구강 내의 세균과 음식물에 의해 형성된 치태는 제때 제거되어야 하지만 제거되지 않은 치태는 치석으로 발전하여 잇몸병을 유발합니다. 치태와 치석 속의 세균들이 분비하는 독소 물질은 잇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이로 인해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것입니다. 정상 외에 잇몸병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정기적인 치과 검진입니다.
잇몸병의 초기에는 이가 시리고 잇몸이 붉게 변하며 양치질 시 약간의 출혈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초기에 치과에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없다 하더라도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기본입니다. 요즘에는 1년에 한 번 건강보험 적용이 되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스케일링을 꼭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